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72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였는데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쇼고요. 네, 오늘 주제가 불러제낄 생각에 마음이 들뜬 린입니다. 네, 그리고 네,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민입니다. 주말이 평소에 없다는 뜻이죠. 예, 잘 없죠. 그리고 네,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사카린입니다. 살고 있는 오늘은 KBS 방영 국산 애니메이션 편이라고 기획 단계에서는 그런 표현 썼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하던 애니메이션의 추억. 엄밀히 말하면 네. 오늘도 KBS 1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녹색 전차 해모수, 네. 바다의 양 장보고 이런 거 뺐거든요. 근데 이 말은 KBS 1. 네. 이 말은 곧 언젠가 SBS도 하고 MBC도 한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그런 말이 되겠죠. 추억 얘기하기 전에 네. 팟빵 리뷰 많이 쌓여있어요. 열심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고기파리님께서 5월 행사 1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5월 행사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면 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뭘 많이 하던 기억이 나네요. 주로 가정의 달맞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했던 운동회나 꼬마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시켜주는 행사가 많았지요. 가르치고 시골이라 그런지 어디 놀러가거나 부모님께 선물을 챙겨주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 운동장에 가장 잘 보이는 건 물방개 도박사, 야바위꾼, 솜사탕 장수 그리고 각설이 분장 엿장수가 경쾌한 리듬의 노래를 틀어놓고 춤추던 기억이 그리고 여긴 어디 난 누구 하며 어리버리하다가 있다가 행사장 센터 천막에 미아로 있었네요. 그때는 학교 운동장이 어찌나 커 보이던지 아무튼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분 모두 항상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이라고. 네. 그 게임 하던 중간중간에 꼭 얘기하잖아요. 몇 학년 몇 반 어떤 어린이 지금 천막에 있으니까 찾아가시라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어른이 된 다음에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 이제 운동장을 가보면 진짜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전학 갔었거든요. 네. 처음 다녔던 학교는 좀 운동장이 컸었어요. 근데 거긴 아직도 크더라고요. 어떤 학교?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 넓이를 이길 수가 네. 없다는 거야. 네. 기억이. 그리고 막 철봉 이런 것도 되게 낮고. 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정글짐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그네를 낮죠. 탈 수가 없어. 너무 작아서. 낮아가지고. 네, 맞아요. 엉덩이가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왜 이렇게 여자애들은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무릎으로 구르면 서서 타는 거 있잖아요. 널뛰기 하듯이. 네. 근데 그거마저도 안 돼. 이제 머리가 진짜 쬐끄만 거는 네. 머리가 닿아요.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이제 그거 서서 타면 손에 녹이 엄청 묻습니다. 그렇죠. 손에 새 냄새 나. 손을 꽉 잡거든. 나도 살려고 꽉 잡기 네. 때문에. 막 뺑기 벗겨진 네, 뺑기. 네. 그리고 그때 그런 곳에 심어놓는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냄새가 냄새 장난 아니야. 아니죠. 은행나무도 플라타너스가 있고 그 밑에 송충이 있대들. 그렇지. 맞아. 송충이. 그리고 그 플라타너스가 왜 이렇게 그 봄이나 여름에 이제 막 새로운 잎을 날 때는 그 이파리가 되게 작고 연두색으로 되게 솜털 나 있고 귀엽거든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약간 그 정글짐에서 이렇게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거는 다 따가지고 없애버리는.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귀엽지 막 애기 손 같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단풍나무 프로펠라 놀이. 그거 짱 재밌어. 나 그거 짱 재밌대. 한 말 정도 모아가지고 여기 있었네요. 학원 옥상인가? 거기서 다 던져본 적 있어요. 팽글팽글 돌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 완전 재밌어. 그게 또 절반으로 뽀개야 돼요. 또. 알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철봉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할 수 있는 사람. 어렸을 때는 그게 했었어요. 일본 저도 북중 이제 나와서. 됐었는데 앞으로 도는 거는 그나마 쉬운데 뒤로 도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전 다리- 양쪽 다 안 돼요. 지금도 안 되고. 뒤로 도는 게 어떻게 뒤로 돼? 도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휙 도는. 네. 뒤집어서. 뒤집어서 네. 도는. 멋있다. 발로 굴러가지고. 허리 이렇게. 나가, 허리 나가.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1번부터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 그렇지.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잘하는 애들은 휙휙휙 계속 돌아. 초등학교 때는 됐는데 중학교 때 안 됐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도 겁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네. 그거 도는 거 안 되는 애들이 또 안 되는 게 띰틀이 안 돼요. 띰틀. 똑같이 겁이 나기 무서워서. 때문에. 뼈 부러질까봐. 어. 엄마가 너무 뼈 부러지면 아프다고 교육을 해줘서. 그 나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앞구르기 뒤구르기가 있었어요. 매트를. 그것도 못해. 그거 구로는 못하는 애들이 저것도 못해. 앞구르기는 깨끗하게 돌고 딱 착지자세까지 했을 때 뒤구르기 이게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목뼈 부러질 것 아니지. 같은 느낌이. 뒤로 원래 넘어져야지. 뒤를 그러려면. 사회의 무서움에 비하면 뜀틀의 무서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두운 오빠 진짜. 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중에 운동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싫어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시도조차 안 해. 이 팔뚝을 보세요. 이 턱걸이 한 번도 할 수 없는 팔뚝입니다. 턱걸이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네. 근육 2%. 네. 그렇습니다. 스텔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었지요.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지라 사실 그런 날이 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몇몇 학생들은 선물도 가져다주고 이렇게 편지도 써주네요. 수줍게 내밀면서 영어로 썼어요 하는데 마음이 뭐랄까 표현할 길 없이 찡해졌어요. 대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되어서 이제 스승의 날 찾아가 볼 스승은 없지만 이렇게 받는 입장이 되어보니 또 느낌이 다르네요.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하면서 영어로 쓰여진 스승의 날 편지를 사진으로 인증해 줬습니다. 네. 아, 읽어주세요. 아니 그 봉투만 줬어요. 스텔라 언니가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내용을 올리진 않았겠지. 봉투에는 그냥 지은 파 학생 이름이겠죠. 그리고 스텔라 티처밖에 없네요. 귀여워. 스텔라 티처. 감사합니다. 읽을 수 있는 단어들로. 네, 알겠습니다. 배려해줘서. 투마님께서 5월은 20살을 기점으로 경제적 호황이냐 파산이냐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20살 전에는 어린이날이다 또는 휴일이 많은 날이다 해서 용돈도 받고 특히 20살에는 성년식으로 최고를 받으며 맥시멈을 찍고 그 이후 나이가 들을수록 지갑에서 나의 지폐를 노리는 아이들 걸어치고 조카가 드러나고 그러다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조카의 아이의 부모님의 위아래로 털리는 우리나라는 설 보너스, 추석 보너스, 성과급과 함께 5월 가정평화를 위한 보너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가정의 날 보너스. 네. 나 이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뭔데요? 그 대학에 들어오는 성년의 날인데 그게 꼭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애들한테만 선물이 오고 가지. 꽃바달 뭐 이런 꽃바달. 꽃다발, 향수, 구두.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고백. 네. 웃을 수가 없네요, 제가. 남편이 제일 크게 웃고 있어. 너무 좋아해. 웃었는데 그 당시에 저랑 뭐 활동을 같이 하던 언니 오빠들한테 나 뭐 좀 사줘요. 막 그래서 찡찡거리니까 그 언니가 길거리에서 파는 꽃다발이 막 3만 원씩 하는 거예요. 밤에. 했더니 저한테 사카리나 언니가 좋은 거 사줄게 그러더니 롱 아일랜드 티라는 그 칵테일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날. 술 사줬구나. 그 언니가 꽃다발 말고 언니가 술 사주면 안 될까? 꽃 같은 술. 좋은 분이네. 그걸 홀짝홀짝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성년의 날에 와우 레이드 돌던 것만 기억납니다. 이 둘이 만나 가정어린 성년이 뭐죠? 막 이러면서 막 머리는 그때 머리 막 어깨까지 막 길러가지고 막. 우와. 갤러리전. 네. 심지어 그때 컴퓨터 책상도 없었어.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게임할 때야 그때. 그리고 팔꿈치에 뭐 이상한 거 생기고 그렇지. 팔꿈치에 어떤 이상하게 생긴다는 거야? 구두살. 아니 그 구두살이랑 구두살이. 고질병 같은 게 생겼어요. 갤러리정 진짜 오랜만이다. 이것도 거의 20소소야. 왜 이름이니? 거의 그 머리. 그 노래도 있지 않냐? 그 나올 때 갤러리정 노래? 없어. 있어. 없어. 나는 그거 생각. 그렇구나. 도레미 트리오. 네. 거기 뭐 여자랑 나와가지고 느끼한 소리 하면은 있어. 그거는 다른 거야. 다른 거.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거 까치에서 나온. 너 부금이 깔렸어. 그리고 그건 다른 코너야. 거기는 안녕 난 미라고 해. 이거 거기서 나왔던 그거는 못생긴 남자 낸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서 나왔던 거 아니야? 그런가? 몰라 헷갈려. 넘어가. 여튼. 아니 이게 개콘이 나빴어. 너무 황금기 때 히트 코너들이 많아가지고. 네, 재밌는 걸 남발하는 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시켜 알바 유님께서 5월 행사하니 문득 옛날 생각이 어릴 적 어린이날이나 생일 크리스마스엔 선물조차 거의 못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거의 제가 집안일을 하며 동생을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밖에선 친구들이 고무줄할 때 전 동생 없고 집안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생과 전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야 집안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어버이날엔 해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마당놀이 모시고 가서 재밌게 관람하며 어떤 땐 트로트 디너쇼도 보여드리곤 했지요. 어릴 땐 서운했던 마음보단 커서 예쁘게 효도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와 동생들을 위해 힘든 일을 하셨으니까요. 아련한 과거이지만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추억이었습니다. 네 분 모두 사랑합니다. 하트라고. 이런 미담이 우리 팟캐스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잠깐만. 여성시대.
한번 해봐요. 재미와 감동이 있는 20소소입니다. 네. MBC FM4U 여성 사랑을 나눠요. 저도 그 트로트 디너쇼 이런 거 진짜 부모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또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네. 근데 저희 아빠 엄마 두 분 다 58년 갯띠신데 네네. 되게 기분 나빠하던데. 벌써 트로트나 뭐 디너쇼 그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거기 가면 저는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나도 재밌게. 우리가 가면 재밌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아니, 취향의 문제죠. 취향의 문제. 근데 약간 뭔가 디너쇼, 트로트 이런 게 왠지 7, 80대가 60대가 간다 이런 식이 나는 아직 50대다라는 그런.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 취향이 약간 708년 취향이신데 7080 그러면 취향인 KBS 거야. 하는 거기 그 아저씨 나오는데 거기 가보내드리면 되죠. 7080 콘서트요. 네. 그거 티켓 엄청 비싸요. 아니 비싸지 않고 그게 공짜야? 유스케 같은 거야. 저기 줄을 서야 돼. 진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시간이 많아야 아니 살 수 있어. 당일 뭐 아니면 사연 당첨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유스케. 내가 말했지 우리 집은 사연 당첨될 게 없다고. 되게 평범한 집이어서 사연이 없어 우리 집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학생 때 이제 친구가 유스케 가고 싶다고 유일의 스케치북이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게 매주 사연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네, 걔가 사연을 못 만들겠다고.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좀 특이한 사연이야 된다. 막 이런 첩보를 얻어가지고. 맞아. 제가 가요 문제도 신청곡 틀어주는 거 아세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봤는데 휘뚜루마뚜루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누구 노래야? 하춘아 있어. 네네. 있는데 뭐 자기 아내랑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어디 여행을 못 간다. 이제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여자 남자가 이렇게 즐겁게 부르는 노래를 틀어주세요 하면 어디에 무슨 구에 누구 해가지고 자막으로 띄워주시더라고요. 약간 엠넷에서 뭐 MPD와 그렇지 밑에 밑에 이렇게. 야 비유를 해도 씨. 아이고 똑같이. KBS에 되게 트윈분이 오셨네. KBS 원에. BTS 짱 이러고. 근데 그게 생방송이라면 거기는 미리 사전 제작이긴 한데 그런 자막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천철 오빠 죽을 때까지 같이요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우리 사랑 영원히. 비스트 영원히 뭐 이런 것처럼. 운도 오빠 가발 같이 맞춰요 이런 거. 내일 기말고사예요. 뭐 힘 좀 불어넣어주세요. 뭐 이런 거 올라오죠. 내일 손녀 돌잔치예요. 힘 좀 불어넣어주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내일 제 환갑잔치예요. 화이팅 하라고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자막이 돌잡이 때 나오더라고. 청진길 잡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ABC2015님께서 91년생인데 어린이날 만화부터 어버이날 학교에서 편지 쓰기, 카네이션 만들기까지 공감 안 가는 게 없네요. 늘 재밌게 듣고 있어요. 린님, 저님 덕분에 친구와 곧 팟캐스트 시작한답니다. 너무 잘 듣고 있고요. 다음 편도 너무 기대되네요. 라고. 이름 얘기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네, 팟캐스트. 용기를 얻었다. 어렵지 않아요. 네, 뭐 용기 얻었다니까. 네. 너희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분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팟캐스트에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8,000원짜리 마이크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거 시작하셨는지. 지금 이거 쓰신 게 5월 20일이니까 뭐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계시겠네요. 제목 리플로 달아주시면.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방송이길. 알겠습니다. S플라티나님께서 동국대 부속고등학교를 다녀서 그랬는지 반야심경 7, 80%는 아직도 외웁니다. 매시간 불교 수업 시작 전에 보고 따라하고 시험 과목으로도 있었습니다. 시간 자체는 살짝 지루하지만 재미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은근 폭력적이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네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업 때 본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강수현 지원의 영화 내용이 컬트적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무슨 영화제에서 상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아시아 태평양 연재 뭐 이런 건데. 네. 그렇지. 상 받았어요. 강수현 씨가 약간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그쵸. 계기가 되었던. 네. 근데 이 종교재단 얘기하셨잖아요, 이분이. 네. 그 선생님이 이제 가톨릭 재단에서 수녀님이 수업을 오신대요. 네. 그 수녀님들이 그렇게 엄격하고 때리고 무섭다고. 언제나 종교 수업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토익 해야 되잖아. 스토익. 엄격하셔야 되잖아. 네. 자기 삶도 엄격하고 너희들의 삶도 스트릭 아니야? 스토익 아니야? 스트릭트지, 스트릭트. 그래? 스트릭트. 그래? 미안해요. 그래요? 막 뭐 채찍으로 네. 자기 등 치고.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오빠 그거는 그 영화잖아요. 그 김선아 나오는 그 거기에 뭐지? 보면은 그거 난 다빈치 코드 얘기한 건데. 아 그래요? 저는 그거 얘기했어요. 그
난 약간 금욕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금욕적인. 저는 엄격한. 스토익 학파. 네, 그렇죠. 근데 반야 심경 같은 경우에는 외우면 좀 멋있어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얼마 전 썰전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전원책 아저씨가 반야심경으로 쭉 오는데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내가 했거든. 어렵잖아. 아니. 왜 성경책을 통독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태초에 뭐 이런 거잖아. 그쵸. 저 다니던 성당에서는 성경책 한 권을 필사하면 금반지를 줬어요. 우와. 줘야지. 더 줘야지. 12개 했어. 12개 필사하면 12개 줘? 오빠, 언니, 한 권 쓰는데 몇 년이 걸리잖아요. 필사하기 짱 어렵죠. 야.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야, 알겠습니다. 요즘 아재 바라아재는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서 누가 약간 아재 개그 같은 거 쓰면은 댓글로 아재 바라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어디야. 차원이 22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원희입니다. 닭꼬치 하면 떠오르는 게 학교 다닐 때 학교 앞 서점에서 닭꼬치 파시는 아줌마가 계셨습니다. 닭똥집이랑 허파랑 엉덩이 쌀을 구워주시는데 그게 어찌나 맛있는지 지금도 간간히 사 먹으러 갑니다. 닭꼬치는 아니지만 닭튀김 중 콜라컵 위에 작은 그릇을 만들어 닭튀김을 올린 뒤 거기에 양념 뿌려 팔던 콜팝 BHC. 그렇지. BHC. 별 하나 치킨이 있었죠. 여기 나오네요. BHC가 별 하나 치킨이란 이름이었던 시절 나왔던 히트작이었죠. MC몽이 광고 모델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 오뎅은 뭐니뭐니 해도 경상권의 떡오뎅, 곤약오뎅이 최고죠. 특히나 저희 동네는 어르신들 술안주하기 위해서 물을 기다랗고 굵게 썰어서 꼬치에 꽂아 파셨죠. 무도 진짜 죽이죠. 양념에 쫙쫙 썰어요. 떡볶이 중에는 중학교 때 떡볶이집에서 짜장 떡볶이와 카레 떡볶이를 실어 마시고 저희한테 시식시켜 주시는 기억과 가래떡이 아닌 절편을 길게 썰린 듯한 네모 납작한 떡이 쫀득하니 먹기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거 맛있어. 맛있어요. 집에서 해먹으면 맛있어. 튀김 중에는 김밥 튀김이 안 나왔는데 이게 떡볶이에 찍어 먹으면 의외로 맛있습니다. 이외에 분식집에 뭔가를 먹으면 사이드 메뉴로 이야기하지만 비싼 분식을 먹으면 사이드 메뉴로 단무지, 마카로니, 사라다, 양배추 사라다, 후르츠 칵테일을 주는 고급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돈가스 먹으면 사이드로 그냥 오잖아. 고급 분식집이래. 그리고 아줌마랑 친해지면 좀 더 달라고 하면 더 줘. 요구르트 주는 데도 있어. 그게 맞아. 막 가게가 옛날에 만두와 김밥 이야기 간판 있는 분식집들. 요구르트? 야쿠르트가 아니고? 주황색. 야쿠르트. 뭐가 100원짜리. 네. 분식집 이야기에서 빠져서 아쉬운 메뉴가 토스트가 있네요. 식빵에 마가린을 발라서 철판에 턱하고 지지고 있으면 이런저런 야채에 계란물을 입혀 두터운 계란을 넣고 기다란 피클에 사라다를 넣어 팔았죠. 객관적으로 아이삭 한석봉 같은 토스트, 이삭이겠죠? 이삭 토스트. 석봉 토스트 같은 토스트 전문점보다 가성비는 더 좋았으나 위생적인 문제 및 다른 다양한 문제로 밀려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행사가 언급 안 된 것 중 다들 아실 만한 건 성년의 날, 방제의 날, 바다의 날, 로즈데이가 있네요. 성년의 날은 그냥 대학교에서 술 먹고 뻗은 기억밖에 없고 방제의 날은 초등학교 때 오후 수업 내내 방사능 대피훈련, 지진 대비훈련, 재난의 날 같은 거지. 소방차 체험 등이 있었는데 학교 반장이 사다리차에 갔다 와서는 무서웠다고 울었었죠. 네 분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라고. 갑자기 군대에서 방사능 폭발 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웠던 거 생각난다.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최대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 정도는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가까이 있으면 죽는데 그렇게 살아남는 난 죽겠어. 방공호에 들어가야 되나? 공공에 들어가려면 콘크리트로 2m 이상으로 감춰진 곳에 우리는 그렇게 있어야 배웠어. 돼요. 가까운 깊은 전철역으로 도망가. 네, 맞아요. 일단은 그게 가장 첫 번째고 전철역. 만약에 내가 운동장이나 그런 데 있었으면 누운 상태로 한쪽 귀를 막고 한쪽 눈을 뜨고 귀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야 될걸요? 압력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 못 지키면 뇌가 터져. 뭐 그런? 최대한 최근에 만들어진 지하철로 가야겠다. 네, 맞아요. 전철역으로. 9호선, 네. 5호선 여의도 원저리. 맞습니다. 좀 깊으니까. 안전하겠네요. 서울 메트로가 아닌 네. 한국 도시철도에서 하는 5678 서울 도시철도로 가야 되는. 서울 메트로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자꾸 매피아 해가지고 1, 2, 3, 4랑 5, 6, 7, 8에 약간 그쵸. 약간 1, 2, 3, 4는 엄청 더럽고 막 5, 6, 7, 8은 되게 깨끗한 것처럼 되게 포장을 하더라고. 이미지가 좀 있죠, 그런 게. 네. 그것도 있고 토스트니까 생각난 건데 역삼역에 가면 그 GFC 쪽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럭에서 파시는 토스트가 네, 있습니다. 맛이야. 유명하죠. 거기 가면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구워주시면 그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 배지밀 네, 같이 맞아요, 먹으면 맞아요. 어찌나 맛있는지. 아침으로 그걸 때우고 출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와. 거기에 이제 약간
그 기호에 따라서 또 그 뭐. 트럭에 따라서 아주머니가 또 거기다가 설탕을 또 살살 뿌려주는 데가 또 흑설탕, 있어요. 흑설탕. 죽었어. 황설탕이지 흑설탕은 거의 그러네, 끈적끈적하잖아. 황설탕이네. 엄격해요. 힐란. 스트릭트하네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스트릭트네요. 그리고 하면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 휴지로 입가에 닦고 먹으면서 이렇게 딱 먹고 나와서 가면은 도시 여성인 거지. 도시여서. 근데 저는 안 먹어요. 길거리 토스트. 왜요? 그냥 안 먹어요. 왠지 좀 지저분해 보여서. 아, 딴 건 잘 먹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닭꼬치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얘 어렸을 때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먹었어요. 나는 어른이 돼서 더 한풀이 하듯이만 먹었는데. 한풀이래. 엄마가 못 먹겠으니까. 엄마가 못 전 많이 먹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되게 못 먹었어.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어. 진짜 못 먹었어, 진짜. 막 용돈이 있는데도 못 먹는 거야. 그 심리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언니랑 나는 또 하지 말라는 하지 거 말라는 말라는 짓은 거 또 안 안 해서. 저는 하지 말라는 짓을 어렸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먹고 싶지 근데 그냥 않더라고요. 약간 그 대학교를 딱 가면서 이제 와우 자유다 막 봉인 이런 해제.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짓을 하고 다녔죠. 그쵸. 나쁜 짓 많이 했지. 알겠습니다. 애들을 그러니까는 억압하면 안 돼요. 애기 때.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본 내용 들어갑시다. 네. 오늘 이제, 일요일에 예, 우리가 일요일에 녹음을 우리가, 하는데 예, 그래서 일요일에 하던 만화. 네. 정옥 노래자랑. 일요일에 하던 만화라고 하면 될까요? 네. KBS 편.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사카렌 씨가 여러 개를 많이 뽑아왔는데, 뭐부터 얘기를 할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쭉 해요, 순서대로. 네. 이 순서가 이제 최신순인 거예요? 이게? 아니요. 오래된 그러니까 이 순서가 순서가 아니요, 뭐예요? 그냥 가나다 순서로 하다가 아. 그냥 갔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걸로 그대로 했구나, 그냥. 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하여튼 기준이 있어야 되네요. 제 생각엔 시간 순으로 하는 게. 아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 제가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재방송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맞아. 아. 언제가 처음인지를 그게 첫 밝혀내기가 힘들어. 그것도 그러네. 첫 방송 기준으로 하면은 88년은 첫 방송 하나 많아 있는데 우리 87년생인데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거 제 방으로 바뀌었지. 근데 재방으로 받고 그렇죠. 하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요. 네. 뭐가 먼저라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로 일단 했습니다. 그냥 네.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나다로 네. 하면은 꼬비꼬비죠. 아. 네. 이게 원래는 KBS 2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재방을 거듭하다가 KBS 1으로 까지 내려온 게 많아요. 원래는 네. 원래 그래. 그래서 이 만화는 철저하게 국산 애니메이션이라 도깨비와 인간이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뭐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변신 주문을 하면 그 드래곤볼처럼 퓨전이 돼요. 오. 근데 이제 그 변신 주문을 외칠 때 쎄쎄쎄 동작을 하죠. 쎄쎄쎄.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절벽 같은데 위에 이제 주인공이랑 그 도깨비랑 둘이 쎄쎄쎄를 하면서 백두 무궁 한라 삼천 하면서 카메라 웍이 좌에서 우르게 이렇게 싹 돌면 좌에서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합체를 해서 이제 괴물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퓨전을 합니다. 퓨전을 해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래요. 그래서 악당들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도깨비와 인간의 반인 반수 뭐 이런 게 되는 어.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얘네들이 도깨비잖아요. 그래서 네. 낮에는 헌 물건으로 이제 동굴에 나뒹굴어요. 그렇지. 근데 밤이 되면 하는데 원래 인간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모든 인간은 김서방이에요. 그렇지. 나는 박철수인데 왜 김서방이라고 불러? 인간은 다 김서방이야. 도깨비 세계에 룰이 있어요. 아, 왠지 유행어였을 것 같아, 그러면. 김서방. 그리고 약간 그 할머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왜 밖에 헌 물건 주워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 귀신 씌었다고. 네. 그런 약간 그 민간의 그 민담. 민담을 이제 애니화한 거죠. 네. 어. 그래서 동굴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얘네가 여기 그렇지. 보면은 이 가사에 보면 뭐 삼태기, 절구통, 몽당 빗자루 이런 게 다 도깨비로 변하는 어. 거. 주제가에 나오는 그게 다. 근데 얘네가 펑 하고 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생긴 게 좀 비슷해요. 그 사물의 형상을 약간 띠고 있어.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이 양반들이 울면 비가 와요. 도깨비가 울면 비가 와. 근데 그것도 이제 원래 어렸을 때 있었던 전래동화에 있던 그런 내용인데. 민담들이,잖아. 네. 그리고 사물에다 약간 혼이 깃들어져 있다. 네. 이런 네, 게. 그런 그리고 메밀묵을 싸가야 돼요. 네? 애들이 좋아해요. 메밀묵. 메밀묵 애들이 메밀묵을 좋아한다. 좋아해. 그건 원래 도깨비가. 원래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아, 얘기. 김서막 나 메밀묵 한 모만 사줘. 사줘. 이런 거.
그다음에 팥죽으로 죽일 수 있고 네. 약간 근데 힘들고. 재밌는 팥죽을 게 뿌리면 맞으면 다시 이걸로 돌아가. 변해요. 여기 그래서 힘을 찾아야 돼 다시. 모든 도깨비가 남자 도깨비인데 그 하나만 여자 도깨비. 잃어버린 도깨비가 있어요. 꽃신 도깨비라고. 고무신 아니 꽃신? 꽃신 도깨비야. 꽃신? 이뻐 그 되게. 걔를 찾는 게 이제 과제야 하나의 이 애니메이션에. 근데 저는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결국 뭘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은 주인공 꼬마애가 그냥 초등학생인데 네. 어쩌다 하다 보니 그 동굴에 갔는데 막 그게 쌓여 있던 거예요. 그리고 도깨비들이. 근데 그렇죠. 걔네가 친구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아. 도깨비하고 인간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리고- 지금은 옛날처럼 한옥이 아니고 그쵸. 그랬었는데 걔네 아파트촌에 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알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나도. 그러다가 친구를 먹게 된 거예요. 이 근데 얘랑 이 세계의 악역이 망태 도깨비가 망태 있어요. 도깨비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그 망태 망태 할아버지가 너 너 잡아간다. 잡아간다. 이거의 망태. 그러니까 주인공은 인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과 착한 도깨비가 힘을 합쳐서 나쁜 도깨비를 물리친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2기가 있는데 2기에는 되게 못된 솥단지 도깨비랑 옥반지라는 네. 도깨비가 옥반지가 여자예요, 굉장히 여자. 판무파탈이야. 여자예요. 내가 어린 마음에서 약간 봤어도- 포이즌 아이비 같은 존재. 네. 근데 얘가 나쁜 점이 뭐냐면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고 나빠. 망태 아. 할아버지한테 길러져가지고 음. 이게 착한 일인 줄 알고 그래서 망태 할아버지가 사는 그 동네를 보여줄 때 근데 거기가 되게 의심스러운 막 이런 이상한 한옥에 예. 이렇게 사는 어. 아무튼 그 우여곡절 끝에 하는데 이게 정말 초등학생용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막 깊이가 있고 그러진 않고 재밌다. 그리고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걸 많이 보여줘서 엄마들도 좋아하고 나 그리고 근데 말. 마지막 3기가 이제 내용이 좀 제 기억이 맞는지 이게 여기서도 다 기억에 의존하겠습니다. 그렇죠. 3기에서는 우주인이 나타나요. 맞아요. 맞아. 예, 그래서 와. UFO랑 맞서 싸워가지고 지구를 지키는. 도깨비들이 네. 우주에 있는 외계인과 이렇게 막아서 지구를 지켜주는. 네, 그래가지고 도깨비들이 다 같이 그 우주선 안으로 침입해서 거기 있는 물건을 막 다 부셔요. 그 도깨비 방망이를 부셔요. 막 이렇게 야 신난다 이러면서 막. 원래 인간의 욕망 끝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도깨비 썼으면 이제 우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근데 1기만 조금 완성도가 괜찮고 2기, 3기로 가면서 너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욕이 불러온 참사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너무 늘린 거죠. 그러니까 연장의 폐해라고 보시면 연장의 폐예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예. 근데 캐릭터 생김이 되게 귀엽고 맞아. 그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 있는 뭐 빗자루 이런 건 괜찮은데 옥반지 뭐 이렇게 가면서 도깨비 디자인도 조금 괴이해지고 그러니까 옥반지가 어린 마음에 봤을 때도 이 여자랑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그 본능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꽃씨는 좀 애가 착하게 이렇게 생겼어. 막 두부같이 이렇게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의 그 볼에 약간 이렇게 홍조가 있고 약간 그 전형적인 착한 아이. 단아한 그런. 조선 여자. 꽃신 같은 그런 애예요. 네. 근데 이 옥반지는 약간 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걸 느꼈다면 뭐 나쁜 여자. 성공적인 거네요. 그리고 그 꽃신 도깨비를 모든 남자 도깨비들이 좋아하니까 샘도 내고. 그렇지. 하여튼 2기까지는 재밌었어요. 제 생각에. 근데 3기에서 우주인 나올 때부터 이게 뭐야? 왜 여기서 우주인이? 아니 그리고 그 백두무가 한라삼천을 하는 이유가 그 주인공 남자애랑 도깨비 중에 깜장색의 남자 도깨비 걔가 꼽이에요. 꼽이에요. 걔가 둘이 합체가 돼. 그러니까 퓨전 아까 한다고. 퓨전. 그러니까 합체가 되는데 그게 어린 마음에도 되게 약간 귀신 빙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섭더라고 약간.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원래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하는 아빠 거거든요. 도깨비 같은 리더 도깨비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백두 무궁 한라 삼천 백두산 한라산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라. 그런 한반도. 근데 디자인이 약간 그 도깨비가 아니라 인간 중심에서 눈이 되게 무섭게 부리부리해지요.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송곳니가 길어져.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그런 느낌? 진격의 거인에서 거인이 되는 인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어렸을 때 보면서도 약간 이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어린 마음에 좀 이렇게 늘 빨리 이게 딱 끝나고 인간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동굴에서 이렇게 자축하면서 그렇지. 메밀묵과 막걸리로 파티를 해. 잔치를 하다가 그 꽃신 도깨비의 아버님께서 흥에 겨우셔서 노래를 부르다가 딸 생각이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비가 와. 아니야. 근데 또 도깨비 너무 착해서 꽃신 도깨비 아버지가 울면 다른 도깨비들 다 울어. 그러면 막 그 감수성이 예민하시네. 애들이 막 야 그만 울어 홍수 나겠어. 아이고 꽃이나 막 이러면서 이런 좋은 날 우리 꽃이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항상 그런 식의 이제 맨날 비가 오면서 끝나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95년도부터 했던 거잖아요. 네.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국산 애니메이션이 거의 잘 많이 없고 막 TV를 틀면 일본 애니메이션 네. 위주로 그렇죠. 하고 거의 위주. 네, 투니버스 같은 것도 시작했던 시기였고 그쵸. 네. 투니버스 이때 95년이면 투니버스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없고요. 아직 예. 없어요. 내 중학교에 가야지 예. 투니버스. 한 98년 7년 그래도 이때쯤 웨딩 피치 뭐 이런 거 네. 화려한 거를 봐서 그때 그랑조하고 막 막 SBS 그렇죠. 생기면서 네. 막 예쁜 거를 보다가 이걸 보면 좀 단순한 그림체란 느낌은 들죠. 어린 마음에도.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렇게 만화에서 펑펑 터지고 이런 이펙트 이런 것도 되게 싸 보여요, 사실은. 아쉽죠. 왠지 그 은색 금색 프리즘 종이 붙여서 만든 네, 거 맞아요. 같으니까. 그런 느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웨딩 피치나 막 이런 그 뭐 그랑조라든지 막 이런 거 사실은 보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뭐 배추도사 무도사라든지 머털 막 이런 거를 좀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저는 저희도 어렸을 그렇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게 나왔을 때 또 이 KBS에서는 약간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약간 그 전래 동화나 아니면은 뭐 전통 민속 신앙과 결합된 애니가 되게 몇 개를 나와요. 나중에도. 그러면은 되게 약간 그 떨어지는 거는 알지만 퀄리티 떨어지는 건 알지만 어쨌든 내가 많이 들어왔던 소재고 하니까 그래도 보게 된다. 되게 의리로 보거든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어린 마음이어서 재밌게도 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항상 그 권성징악 그렇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희대의 명작 나옵니다. 나라라 슈퍼보드. 아 진짜 이거는 노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래 불러요. 꼬비꼬비 노래 지나갔는데. 근데 이때 꼬비꼬비 노래 인서트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슈퍼보드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라 해야 돼 어렸을 때 이 닦는 그렇지. 그걸로 어머니, 해가지고 많이 아버님. 썼죠. 아. 치키차카 치키차카. 치키치키 차가차가 쪼고쪼고쪼고. 이런 식의 치약 이름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린이 치약에 이게- 사오정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그려져 있고, 있고 치키차카 예. 좋고. 슈퍼보드랑 조인해가지고. 네. 어린이 치약으로. 그리고 그 미스터 손이 이빨 닦는 장면이 되게 길게 나왔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 노래가 나와요. 응. 그러니까 원래는 이 노래 같은 경우 맨 처음 하고 이제 끝에서 이제 마무리 때 좀 나오고 말아지는데 그렇지. 갑자기 무슨 이게 약간 뮤지컬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중간 노래가 삽입돼. 아우 손형 이 냄새가 너무나 숑 뭐 이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미스터 손이 중간에 바보가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바보가 된 미스터 손의 이를 닦게 하는데 그때 이 노래가 나옵니다. 치키차카 초코, 초코 초코. 초코. 그리고 머리를 맨날 이렇게 나뭇가지로 긁잖아요. 헬멧으로 봉인돼 있어가지고. 이게 네. 사실은 원전이 서육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삼장법사랑 이제 서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나쁜 짓을 한 손오공을 이렇게 어디다가 묶어놓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랫동안 씻지 못했다는 설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애한테 이제 헬멧 같은 거 씌워놓잖아.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그 고리를 고리를 해야 되는데, 씌워놓고 이제 막 아프게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거 대신 헬멧을 씌우고 이제 슈퍼보드를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의 라이드, 뭔가를 탈 거면은 헬멧을 써야 된다는. 그리고 그거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럴싸하다. 그 다음에 네. 삼장법사가 창문을 열어다오 그 노래.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머리가 미스터 손. 아프고. 이렇게 하면 그때 그러면은 머리가 아파요. 어. 그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나 이거 좀 긁어줘 막 이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 막 이러. 머리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 나뭇가지를 꽂아놔. 저팔계인지 사오정인지가 구해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으니까. 그렇죠. 아. 아이고 구멍이 시원하다. 뻥뻥 뚫려 있죠. 어, 거기. 예. 아이고 시원하다. 옆에 막 이러면. 네. 그리고 이제 저팔계가 거기서 되게 부자로 나와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삼장이 기름집 주인이야. 그 삼각 선글라스 쓰신 분이죠. 네. 삼장이 이제 쭈빠찌예죠. 그러니까 네. 삼장이 서역으로 떠나려면 한 명씩 모아야 되잖아. 그래서 손오공을 먼저 이제 픽업을 하고 이제 그 저팔계를. 저팔계를 픽업을 그거 해야 돼.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그게 시나리오가 은근 재밌는 게 이게 재밌어 명작이야.
그러니까 저팔계를 만났는데 저팔계가 기름집 주인인가? 그 동네 뭐, 주유소에 석유를 예, 독과점하고 있어. 독과점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바주카포 들고. 네. 독과점. 그랬는데 매드맥스네, 매드맥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지 이 팔계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드럽게 못생겼어요. 그 여자가 약간 스타일이 그 달려라 하니에서 홍두깨 선생님을 좋아하던 고운의 여사. 그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스타일인데 토끼씨. 근데 그분한테 이제 막 구애를 하는데 구애가 안 되니까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나는 저팔계. 그게 그 노래예요. 왜 나를 싫어하나. 근데 이제 그때 나오는 그 부분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캐릭터가 대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니메이션으로 말없이 그걸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트 자기 심장 있잖아요. 손을 넣어서 심장을 뺍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 보여줘요. 근데 그걸 터트려. 뻥.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랑의 서름에 못 이겨서 이제 가게 되고. 예, 뭐 합류하게 된다. 그래서 가게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모초의 이유로? 하여튼 기름집을 다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또 삼장법사가 거기서 깨달음을 줘요. 이런 물질적인 것은 다 부질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시대의 유행어를 캐릭터. 사오정 씨. 사오정 씨 나오셔야죠. 사오정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기억 안 해. 요괴야, 요괴. 원래 요괴인데 물귀신이야. 그러니까 얘가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오정이 철을 좋아했나? 아니야. 뭘 좋아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니다. 미스타손이 갖고 있는 그 봉을 갖고 싶어요. 뿅망치를 맨날 도둑질 하려고 그러잖아. 뿅망치를 도둑질하려는 게 아니라 미스타손의 그 쌍절곤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러니까 그게 원래 손오공이 사용하는 그 봉이랑 같은 그런 개념인 아, 거죠. 맞다. 여의봉과 같은 예, 근데 개념이란 그 거지. 여의봉을 쌍절곤으로 쓰는 건데 그 쌍절곤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데 그걸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오종의 무기가 뿅망치인데 그 뿅망치는 몇 대 이상을 때려야지만 폭발을 한단 말이야. 원래 10대를 때리면 펑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장이 나서 막 숫자가 세 번 4번이야. 때리는데 터질 수도 있고 9번 때리는데 터질 수도 있어서 자기가 자기 수. 그러니까 사오정 무기가 그 뿅망치랑 또 하나가 이제 나비가 있죠. 이러면은 입안에서 나방이 날아가요. 그 나방이 이제 공격을 하는. 이 사오정을 꼭 만나야 될 그게 있어. 왜냐하면 그 손오공이 이제 원작에서는 근둔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건 나라라 슈퍼보드잖아. 슈퍼보드. 그러니까 슈퍼보드인데 이 슈퍼보드가 분실된 채로 처음에 시작을 해. 어디 갔는지 내 근둔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어. 근데 그거를 사오정이 갖고 있거든. 근데 사오정의 변기통 그걸로 뚜껑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데 손오공의 말을 최덕끝이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내 근둔이다 막 이러면서 슈퍼보드 일로 와 막 이러니까 쫙 오잖아.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 사오정의 굉장한 유행어 내 날틀 내놔 이런 날틀 내놔 날틀이라 그러죠. 그리고 맨날 너 우리 엄마 욕했지? 너 우리 엄마 욕했지? 그러니까 이게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들린다면서 귀가 이렇게 접혀 있어가지고 맨날 애들이 이제 사오정한테 뭔가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그 귀랑 모자랑 다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다고 했잖아 이러면 그런 말이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어떤 요괴하고 싸우는데 요괴가 음파를 쏴요. 초음파. 근데 이제 손오공이랑 접하기랑 삼정부 다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지 이렇게 달려가서 뿅망치를 매겨버리죠. 그렇죠. 또 그런 또 시나리오가 그리고 그 다양한 요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역까지 가는데 그렇지. 거기 첫 회인가 두 번째 화에 되게 전형적인 요괴가 뭐냐면 여관 같은 거를 짓고 여행자들이 오면 잡아먹는 거예요. 이쁜 누나들이. 근데 그 이쁜 누나들이 먹이를 주는데 그 개 있잖아요. 꽃게들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갯벌에서. 근데 진짜 요상한 요괴들이 진짜 많이 나와서. 무서워. 요괴들이 먹는데 처음에 손오공이 처음부터 이 여자들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랬더니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면 못 쓴다 미스타손 이렇게 어여쁜 여자들에게 삼당이 맨날 삼당 더럽게 멍청해요. 맨날 그래. 그래서 손오공이 막 한숨을 퍽퍽 쉬는데 아니나 다르게 요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까지 결국에는 개로 변했다 뭐 사람으로 변했다 이러다가 부적을 붙이면 부적에 봉인되는.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거를 고스트 바스터즈 같은. 청소기만 없다 뿐이지 이제 사실 부적으로 그 원작 만화 미스타손도 초창기에는 약간 드래곤볼 표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사실. 그렇죠. 깨 부수고 서역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팔계 때문에
그 자동차를 얻는다. 아, 그렇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렇죠. 그 바퀴 큰 거. 벤츠야. 벤츠예요, 그거 벤츠. 벤츠야. 벤치 마크가 있었나? 벤츠. 그 실제 벤츠예요. 아. 허영만 씨가. 그리고 제가 최고의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철철 식충대왕이라고 했어요. 야, 나도 진짜. 야, 제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그 철철 식충대왕만큼은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무섭게 생겼어. 철철. 근데 이게 이동수단이 그 호피티라고 고무 목마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원래 1회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만 2회인가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상하. 네. 철철 막인데 너무 탈 것이 너무 웃기잖아요. 빨간색 오바 알아요? 그 고무로 됐는데. 고무로 된 목마 같은 거 있잖아요. 통통 타고 다니는 거. 가운데 무서운데. 밑에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타고 근데 다니는 이게 많이 탔던 거 있어요. 애기들이 타는 거. 이게 우리나라 전래동에 불가사리 있잖아요. 철을 끌어당긴다는. 그래서 몸이 자석이라 바주, 가포, 자동차 이런 게 다 다 뺏기는. 예.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에 싸우는데 너무 얼굴도 괴상하고 이게 없으면 못 걸어다녀. 거의 이거만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 몸이. 진짜 너무 웃겨서 온갖 철에 다 먹고 붙이고 막 이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철철대. 근데 이게 상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해결 파해법이 결국에는 쌍절곤을 크게 해가지고 걔를 터뜨려. 입을 찢었었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죽였던 것 같아요. 입을 근데- 찢었대. 근데 디자인 자체가 되게 괴이해요. 네. 내가 이 얘기하면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그 배우 이영애 씨 남편이랑 되게 닮았다 얼굴이. 그냥 닮았습니다. 닮았다. 저도 이 얘기 듣고 뭔 소리야 했는데 닮았습니다. 닮았다. 나 철철 식충대왕과 이영의 남편이 닮았다고? 네. 아니 저기 쇼씨 혹시 이영의 남편 얼굴 본 적 있어요? 나 본 적 없어요. 저는 본 적 그래도 있거든요. 흡사하죠. 나 너무 깜짝 놀랐네. 찾아봐야겠네요, 나중에. 네. 흡사하죠. 아 근데 아니 이미지가. 근데 이 슈퍼보드 이제 작가님 얘기를 안 했네. 아 허영만 씨. 네, 허영만 씨입니다. 야. 그 식객으로도 유명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이건 사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땅속나라 에어탱크라고 진짜 그 요괴가 난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인어들이 이렇게 진흙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얘가 진공청소기를 거기다 빨아들여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바주코프를 이렇게 쏘면 몸이 물렁물렁거려서 이렇게 흡수시켰다 다시 날려. 그 정도로 이기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거 예전에 그 셀 편에서 나왔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원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원래 생태계에 그 왕자가 그 청소기를 이용해서 진공 상태를 만든 다음에 확 이겨버리거든요. 근데 되게 괴상하고 무섭게 생긴 요괴였어요. 인상 깊은 요괴. 그리고 이제 거기 파링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파린? 오빠는 기억 안 나는데 나는 너무 기억나. 여자의 왜냐면 파란 파링이 결국 나중에 저팔계랑 결혼하거든. 머리가 파란색이고 파리를 먹어요. 그럼 맨날 파링 이러면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X차로 칼을 꺼내서 부모님이 원수 널 죽여버리겠다. 그럼 근데 이게 그 파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이전 기수에서는 없던 애고 없던 기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아. 기수별로 약간 손오공의 스타일이나 약간 그 바보- 동료들이 좀 달라요. 바보 손오공에 바보 손오공 편에서 나오는 그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서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근데 되게 웃겼던 게 그때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버섯밭을 지키는 마귀 할멈한테 뭘 훔치러 왔다고 해서 그렇지, 억지로 그렇지. 약을 먹어요. 그래서 파리를 보면 개구리로 변하거든요. 맞아. 여자애가 저주 그래서 받아가지고. 개구리로 변해서 파리를 잡아먹는데 그 원래대로 사람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누구랑 키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저팔계인 거예요. 예. 저팔계는 맨날 그 파리를 먹은 개구리와 뽀뽀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동네에서는 개구리랑 뽀뽀하면 1년 만에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뽀뽀를 해야 돼요. 수명이 1년이 연장될 거 아니에요. 계속 뽀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눈 맞아서 결혼을. 그 버전에서는 저팔계도 약간 착해집니다. 근데 그 전 버전인 그 아까 기름 주유소 주인이었던 버전에서 저팔계가 기본적으로 되게 탐욕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먹을 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이 이후 버전 방금 말한 그 파린이 나오는 버전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파린이 나오는 버전에는 실제로 게임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98년도 97년도였는데 그 RPG 게임 같은 것도 하나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PC 플레이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브로그로도 주기도 했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더 웃겼던 게 이게 파링의 어머니를 데리고 있는 대마왕이 있고 대마왕이라는 최종 보스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 시나리오는 그게 주인이에요. 요괴를 이겨야 돼요. 파링의 엄마를 구하라 결국 이거야. 네. 그래서 코털마왕. 근데 코털망은 그쪽 시리즈가 아니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제가 검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털마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제가 잘 기억나는 이 왕인데 이 사람은 코털이 되게 길어서 이 입술 위까지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또르르 이렇게 말리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마왕의 이유가 코털을 뽑아서 주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손오공이 머리를 뽑아서 것처럼. 부르면은 그것처럼. 근데 얘를 이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결국에 그 코털을 다 잘라버립니다. 면도. 네. 면도. 면도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쌍나이트 대왕이 나와요. 야, 넌 진짜 나랑 너무 비슷해. 저도 쌍나이트 대왕. 제가 두 개 기억하는 게 그 철철이랑 쌍나이트거든요. 근데 쌍라이트가 나왔는데 그 두 명이 나와요. 남자 대머리 두 명인데 맞아. 여기 보석이 이마에 박혀 있어요. 두 형제가. 거기서 이제 라이트가. 거기서 이렇게 빔이 나오는데 손오공이 거기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둘이 쌍라이트를 누가 더 세냐 한번 해보고 나랑 하자 해서 약간 이 연예계에서 누가 주먹이 더 세요 막 이러면은 이제 막 김보성 이런 애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막 것처럼. 내가 더 세다고 막. 그래서 두 사람이 대결을 해서 그 각자의 빔이 나오는 보석이 둘 다 깨지고 무력해졌을 때 둘 다 이겨버린다. 그 참고로 이때 그 쌍라이트 망은 저희 옛날에 그 추찰물 같은 데서 나오시던 쌍라이트 아저씨들. 쌍라이트 네. 형제 그 그 아저씨가 형제들이 목소리를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조춘이었나? 조춘하고 또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저씨들. 그래서 뭐 처녀 귀신 마왕 뭐 미사일로 뭐 펜싱 로봇 하면 펜싱으로 막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겹겹이 왕을 이다가 이제 대마왕이 있죠. 대마왕이 뺨 나와가지고 이제 죽을 똥 살 똥 싸워가지고 파랭이의 어머니를 구해낸다는. 이게 미로처럼 돼 있는 데를 가면서 관문이 하나 열리는 그런 스테이지 형식이었어요. 그 부분은 약간 그 예전에 유유백서에서 나오던 부분하고 좀 유사해요. 약간 그 던전 안에서 싸우고 뭐 이런 그 작화나 이런 쪽이 영향을 받았으려나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동시대 때 일본 애니메이션들에서 어느 정도 가져온 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 당시 또 한창 뭐 아키라 같은 거 있으면 아키라 그거 뭐 다 가져다가 배경 그림 따라하고 이럴 때라서. 더 웃겼던 게 파링이 결국에 어떻게 저주에 풀리냐면 해독제를 사 먹으면 돼요.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 네. 그래가지고 그때 대망의 금은보화로 해독제를 사 먹고 엄마도 구하고 저팔계랑 백년해로 하고. 그리고 약간 그때 마을 같은 게 약간 아포칼립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막. 그 마왕한테 점령당해서 이제 황폐화된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은 원래 이제 이 허영만 씨가 이 만화를 그리기 전에 그 망치라는 이제 원작 그 만화에서 약간 같은 기운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있고 따라가 보면. 이게 원작이 서역으로 가기 때문에 동네가 이렇게 사막을 중심으로 오아시스 그치. 옆에 조금 있고 하니까 그 황량한 마을이. 배경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파링이 내 어머니 원수 이게 사실은 사오정이에요. 사오정이 처음에, 그 동네의 군수 같은? 그런 맞아, 왜냐면 시골 동네에 딱 그래서 막 정도. 어머니를 뭐 이렇게 잡아간 원수 막 이런 어머니를 죽였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어머니를 잡아다가 마왕한테 갖다 준, 준 동네 일개 영주 정도 되려나? 근데 중간에 뭐 이렇게 오해를 푸는 걸로. 이 버전에서는 사오정이 약간 멀쩡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 버전 두 개를 딱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파링이 있는 이 기수에서는 아마 이거는 만화에서 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전작은 이제 점프였나? 거기서 연재를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철철도 상하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 파링 기수에서도 아마 쌍라이트가 상하였을 거야. 기억에. 근데 이게 은근히 계속 개그씬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딜 가다가 이제 스님이니까 맨날 카레 끓여 먹고. 그렇지. 야외에선 카레지. 그리고 이때 이제 근데 어린 마음엔 그게 재밌다고. 이때 이 옛날이랑 뭔가 상하 이렇게 있으면은 그 상이 한글로 상이라고 안 나오고 한문으로 상하. 네,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얘네들이 이 형이라 그러잖아요. 손형이니까. 손형 왜 이러셔? 그러나 왜 이러시오? 그리고 근데 사오정은 거기서도 뭔가 좀 빠져 있어. 약간 아웃사이더야. 상하한 게. 자동차에서도 트렁크에 타 있잖아. 트렁크에 타잖아. 뭔가 너는 아직 물귀신 요괴와 아직 참여를 덜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항상. 그리고 호시탐탐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걔 손오공의 그 날트 슈퍼보드를 늘 뺏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손오공은 심지어 차가 있는데 차에 타지도 않아요. 슈퍼보드 위에서 자면서 가거든. 그리고 날아가면서. 가끔 그 사오정이 병크를 터뜨려. 그래.
이렇게 똥짓. 엑스맨 같이 약간 약간 그런 맛이 있었죠. 그리고 한때 그 시리즈도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사오정 시리즈라고 못 알아듣는 그렇지. 시리즈. 네. 우리 세대 시리즈죠. 왜 그 커피숍에 갔는데 저팔계가 나는 콜라 그러면은 손오공이 나도 콜라. 그 저팔계가 그럼 저는 콜라 주세요. 사오정이 이런 저는 콜라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식의 시리즈 막 사오정이 뭐 교생을 나갔는데 근데 진짜 아니 근데 뭐 이런 진짜 사오정 시리즈가 우리 세대한테는 진짜 큰 뭔가 일세를 풍미했던 그런 알지 시리즈야. 않아요? 사회적 현상이었죠. 사회적 현상이었어. 만들기 시리즈 뭐. 김영삼 시리즈. 만드기 시리즈. 그런 거 만드가. 막 이러면서. 그 뭐지 그 학생이 찹스틱을 발라서 너 왜 화장하냐 했더니 입술이 터서 립밤 바르는 거다 했더니 사오정이 교무실에서 딱풀을 바르고 있더라 뭐 이런 그런 거. 아이고. 이런 고전 개그. 고전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시리즈라는 거는 진짜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개인저를 보고 단 거라고 읽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 이 사오정 그러잖아요. 야, 너 네. 사오정이냐? 근데 이 관용어를 여기서 나왔던 나온 거란 거다. 거. 그러니까 지금은 40대, 50대 태반이 뭐 그렇지. 정년퇴 집이다. 뭐 그렇게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노래를 불렀던 김수철. 네. 땅땅땅 다랑땅땅. 근데 이 흥겨운 노래가 요즘에 어디서 나오냐면 그래 그런 거요라는 드라마 오프닝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노래 멜로디가 익숙해서 들어보니까 작곡이 김수철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거야. 거기서 또 여기까지 또 이어지는. 그러니까요. 시청률이 그다지도 안 나온다는.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안 나와요 시청률? 안 나와. 10% 안 나올 거야. 아깝다. 근데 결국에는 20%에서 끝날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둡지만 좋아했던 마법사의 아들 코리 저 이거 코리. 완전 좋아했어요. 이거 구슬퍼. 얼마나 93년도 거에 네. 방영되었다고 나와 첫 있네요. 방영. 진짜 근데 이 원작자가 고행석이라는 분이래요. 고행석이 만화가가 이제 뭐 야구 만화도 그리고. 근데 항상 주인공 이름이 구영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때는 그게 이연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연사의 예, 까치처럼. 이연세의 까치처럼 이연세 엄지. 자기에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설까치. 예. 그렇죠. 여자 주인공 엄지. 네, 엄지. 예, 김성모 그런 만화도 거. 마찬가지죠. 예, 맞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랬는데 구영탄이 누구냐? 콜이에요. 콜인데 그 구영탄은 아빠가 이름이 구만수거든요. 구만수가 구영탄으로 지어줬는데 콜이라는 이름은 코리를 키워주던 마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마계에서. 근데 아빠가 구영탄이라고 부르면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콜이라고 부르자. 어쨌든 저 이 만화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초반 설정이 되게 흥미로워요. 맞아요. 우선은 애는 사람이야. 애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마법사인 거지. 그러니까 반인 반마. 왜냐면은 이 아버지는 마법사인데 인간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이 아버지가 인간 세계로 내려와요. 근데 쫓겨났죠. 쫓겨난 거지. 얘는 능력이 있는 거야 또. 그러면서 아빠가 좀 훌륭한 마법사였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법 세계에서 또 뭔가 분란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마녀가 얘를 키우면서 그렇지. 노동만 시켜요. 맨날 음식으로 사과만 주고 그러다가 마녀가 잠든 사이에 마녀의 지팡이를 타고 인간 세계로 도망을 나오는. 근데 이 구만수 씨는 동굴에서 살면서 나무 인형을 깎습니다. 매일매일. 아니 나무 인형을 깎는 게 아니라 나무를 깎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놓고서 마법을 이렇게 하면은 인형으로 변해. 근데 그거를 길거리에서 팔아요. 독각 인형. 네. 근데 밤만 되면 그 아저씨도 부엉이로 변해버려요. 그 와중에. 그래서 부엉이로 변하면 부엉이 소리밖에 못 내. 근데 웃긴 거는 마법력을 다 마왕한테 뺏겨가지고 그 목각 인형 만드는 것만 해도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먹고 살 길이 팍팍하니까. 이제 아들이 되게 슬퍼 이만하 근데. 아니 왜냐면 그 아버지랑 콜이랑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초반에 아버지랑 콜이랑 이제 콜이가 이제 인간 세상으로 왔잖아요. 아버지랑 만나는 장면인데 그렇게 구슬퍼. 이게 또 왜냐면 구영탄 생긴 게 되게 억울하게 생겼어요. 눈이 약간 반쯤 꺼벙이 눈 맞아.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수더분한 아저씨 타입의 얼굴이야. 네. 그리고 왜 마법 주문 있잖아요. 알라깔라또깔라비또깔라비. 이게 되게 이렇게 해야지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 주문. 이 와중에
대마왕이 있고 대마왕 아들의 이름이 마우예요. 마우 맞아 마우. 마우가 있고 딸 이름이 흑장미 공주인데. 이름이 흑장미 공주인 게 좀 웃기다. 근데 공정이. 제물로 여자가 필요해가지고 인간 세계로 오게 돼요. 마왕도 그 와중에. 그래서 콜이랑 맞서게 되는데 그 마왕이랑 싸우기 중에 쥐마왕이라고 있거든요. 이 쥐마왕도 한국 그 민담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사람의 손톱을 먹고 쥐가 됐다. 근데 쥐마왕이 인간들을 막 이렇게 통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싶은 인간 세계를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콜이가 쥐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마법을 부리는. 근데 쥐마왕이 그걸 딱 만지는 순간 생쥐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생쥐를 때려잡는. 이게 민담의 그 구조랑 비슷하게 그렇게 가거든요. 콜이 아빠 되게 착하게 생겼어. 네. 제가 그래서 저희 도덕 선생님이 콜이 아빠 닮았다고. 코가 약간 뺑코 같은 이런 느낌의. 학교 생활편에 나왔었죠. 네.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런데 그 마왕이 제물로 쓰려는 여자의 이름이 팽미미 씨예요. 팽미미. 팽미미 씨가 되게 예쁜 미미 나오고 대마왕이 팽미미의 그 할아버지로 영혼이 들어가 버려요. 그 같은 집에 있어야지 얘를 납치해 갈 수 있으니까. 복잡해. 그래서 막 고기도 불고기를 해주니까 난 날고기를 먹겠다. 그러면 냉장고에서 막 생고기 꺼내 먹는 게 그로데스크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애들 만화에서 막 그러니까. 생고기도 막 먹어. 이거 되게 좀 시리어스해요. 되게 막 그러다가 그리고 무슨 막 마법 같은 거 뭐 잘못해서 하여튼 막 잡혀갔는데 한강 바닥 아래에다가 막 사람들 막 묻어놓고 막 머리만 남기고 막 맞아. 그런 것도 나오고 하고 뭐. 이 대망이 막 이렇게 성수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사고도 되고 네, 맞아요. 막 그러다가 이제 코리를 막 이게 막 대망이 나쁜 짓을 하니까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꼬마 마법사니까 돌이 돼버려요. 돌로 변해. 아버지랑 돌로 변해오게 됐는데 지팡이 있잖아요. 그 코리의 지팡이를 참기름에 담갔다가 치토스처럼 먹어버립니다. 대망이. 그러다가 이제 싸우다가 그 대망이 그 뭐에 홀려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마법력을 없애려고 뿔을 부러뜨려요. 마우랑 자기 아들은. 그러고 쓸쓸하게 다시 마계로 돌아갑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되게 울적한 만화예요. 그러네요. 엔딩도 이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결국에 올빼미에서 안 풀렸을걸요, 아버지가? 풀렸나? 아니 풀렸는데 마법력을 잃었나? 마법력을 잃고 평범한 인간으로 맞아. 세상에 살고 무슨 붕어빵을 팔았나? 뭐 그런 식으로 끝날 거야. 마계로 돌아가는 거는 마왕과 마우만 돌아가요. 어쨌든 큰 줄거리는 어찌됐든 아빠를 이제 만난 시점, 아빠를 만나기까지의 이제 코리가 겪는 이런 그것도 엄청 길어. 어드벤처. 그러니까 아빠를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초반에 만나지 처음에 않아. 마녀네 집에서 고생 엄청 하고 거기서 또 친구 돌팔매라는 애가 있어요. 맞아요. 그 돌팔매야 막 이러면서 하여튼 걔가 막 도와줘서 이제 같이 와요. 진짜 돌팔매질이 특기인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걔랑 이제 오고 아빠를 만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이 대마왕의 그거를 뭔가 대마왕을 이기던가 뭐 아니면 허가를 봐야 돼. 둘이 뭐 같이 사는 아빠랑 같이 사는 거 허가를 받던가. 근데 콜이라는 애가 굉장히 어쨌든 위험한 애예요. 이게 혼혈이기 때문에 대왕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극강의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아까 말했던 그 저기 마녀의 집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학대당했는데 마녀가 계속 독사간가 뭘 먹여. 근데 안 죽어. 만덕불침이야 몸이. 아무리 먹어도 얘가 안 죽는 거야. 정말 너무 세서. 그래서 졸린 눈이다. 그런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설정까지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애가 막 독에도 너무 강한 거야. 그런 애라서. 그리고 그 걔네가 이렇게 숲에서 사는데 나뭇잎으로 테레비를 만드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 코리가. 근데 테레비를 만들어 놓고 인간 세상을 관찰하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건 마왕의 짓이다.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까 한강에 수사물 한강에 떠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갑자기 사악해지면은 이거는 마왕의 짓이다. 마왕이 뭔가 씌인 거다. 하면서 이렇게 팽미미네 집으로 가서 식탁에 앉아서 그 냉장고에서 생고기를 갖다가 씹어먹는 장면이 좀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다 이게 마법 세계의 사람, 그러니까 약간 한국형 해리포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찍이. 일찍이.
앞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해리포터의 그런 설정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거지. 마법사의 아들 해리포터나 콜이. 마법사의 아들 콜이나. 근데 이게 한층 더 다크해. 가난한 그렇지. 아버지. 그 학교도 없고.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파는 게 너무 애절해. 안 팔려. 안 그리고 팔려. 누가 내가 나도 사기 시작했어. 아니 길에서 나무 인형을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면서 못생겼어. 요즘 뭐 이런 생겼어. 지나가. 너무 불쌍해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거 하나를 만들려면 정말 그 있는 마력 없는 마력 이 몸에 남아있는 마력을 다 쥐어짜야지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막 지쳐. 이게 그것도 나무에다가 심지어 나무만 갖다 놓고 이거를 인형을 만들면 덜 불쌍한데 심지어 페인트를 조금 묻혀놔야 돼. 그래. 그래야지 색깔이. 맞아. 그랬다. 뭐 하여튼 그런. 다른 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밤이 되면 부엉이로 부엉이로 버는 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대리운전 이런 걸 할 수가 없다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아 불쌍하다. 지금 생각해 되게 불쌍하네요. 둘리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그거는 다음 회때. 야, 근데 다음에 할 게 너무 빅 작품이 많다. 뭐가 있어? 야 장난 아니다. 네. 장난 아니야.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떡밥만 던지고. 오늘은 준비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네. 다음 회 때 몇 회야? 73회였나요? 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